예, 안녕하세요. 한미 종묘죠?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딱 정렬하고 앉아있는 회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금제가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영혼이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1, 20분 정도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대개 민간 기업에서 강사들을 부를 때는 어떤 주제로 부르냐면 변화라, 혁신하라, 생각을 달리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랄까, 이렇게 너트를 조이는 거지. 가는 말에 어떻게 하는 거죠? 채찍을 더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많아요. 민간 기업은. 근데 이제 그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공 부분도 가끔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 있고 전공 과목 있듯이 이제 직무와 관련된 교육 플러스 교양 상식, 입문 과정 이런 걸 또 이렇게 조금씩 해요. 근데 민간은 많이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 수업으로 치면 교양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불러.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까를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계산하는 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업에서 이런 강의를 CEO가 직접 청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듣게 하는 이런 회사는 정말 뭐랄까, 품격 있는 회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은 대단히 품격 있는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감동을 전혀 안 해요. 예. 이 앞에를 안 앉아요. 왜 자꾸, 근데 저도 그런데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뭔가 질문할 일이 있으면 앞에 사람한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앞에를 싫어하는 거야. 그죠? 예. 앞에 사람한테는 오늘 안 할게요. 영혼 있게 사세요? 이거 쉽게 아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죠?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제 자랑을 조금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예, 예.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꽤 어려운 한자죠? 영혼 이렇게 써요. 영혼. 한자로 이렇게 써요. 꽤 어렵죠? 신령스럽다 할 때 그 영자죠? 혼은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육체를 제외한 나를 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 깃들어서, 영혼만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육체에 깃들어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이거 사전 찾았더니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영혼은 그런 거래요. 정확하게 여기서 영혼의 그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대개 이제 이 두 가지에 열중해요. 생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조업 쪽이겠죠? 서비스는 용역이나 서비스 쪽. 대개 이제 재화와 용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업은 뭔가를 이쪽은 제조 쪽이겠죠, 그죠? 제조면서도 서비스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유통망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서비스 이외의 모든 활동이 기업 활동이겠죠. 그죠? 그러면 대개는 이제 우리가 생산과 서비스 이외의 모든 활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퉁쳐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케팅. 마케팅은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필요하게끔 느끼게 자꾸 해서 내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업 활동을 보면 생산과 서비스라는 본질이 있고 그 외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오너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분야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방향이 많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오너가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쪽인 사람은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인데 주로 이제 우리는 홍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선가 이름이라도 들어본 회사 제품을 사고 싶지, 듣보잡 회사 제품을 더구나 큰 돈을 들여서 사고 싶지 않잖아요. TV에서 광고를 보고 뭐 한 회사 제품은 뭔가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은 저거 사도 되나? 나중에 서비스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넓은 의미의 홍보를 말씀드리는데, 홍보를 하는데, 저는 홍보 전문가예요. 근데 내가 홍보를 할 때,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이런 교육을 하고 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격 다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야 막 꾸겨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부해요. 튕겨나가요. 여러분들도 우격 다짐으로 보게 되는 유튜브 광고는 스킵하기 바쁘잖아요. 그걸 누가 보고 앉으세요? 빨리 기다렸다가 스킵하죠. 저는 진작에 프리미엄 쓴 지 오래됐어요. 프리미엄 쓴 지 오래됐어요. 왜? 내가 필요한 걸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광고가 뭔지 모르지만 재밌어. 광고가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요. 광고지만. 광고가 내가 스타일러를 스타일러 맞나요? 그걸 마침 사고 싶어. 어제 누구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그게 있는데 너무 좋아. 어제 내가 같이 밥 먹은 친구는 여관에 가니까 그게 있다더라고. 여관에 가면 그게 다 있대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한 30분 옷을 스타일러에다가 작동시켜서 입으면 그렇게 착용감이 좋고 뽀송뽀송하고 뭐 따뜻하고 그 착용감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저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광고가 터지면 그거는 봐요. 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광고가 무지하게 재밌어. 광고인데 너무 웃겨. 재밌어. 그럼 봐요. 우격 다짐은 안 보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즉 둘 중에 하나예요. 재밌어야 돼. 아니면 유익해야 돼. 그죠? 저는 오늘 1시간 내내 이 두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재미와 유익. 나에게 손해보는 거, 재미도 없는 거, 아무 득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사람은 없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비즈니스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유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건져야지, 둘 다 건지면 최고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도 없다. 재밌지도 않고,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다. 그러면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맞죠? 재미와 유익. 이걸 굉장히 여기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재미와 유익. 내가 하는 일이 재밌나?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유익한가? 재미가 있을까? 내가 만든 자료는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미있을까? 아니면 유익할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니까요. 재밌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으면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나는 막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에선 튕겨내요. 그런 거죠.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 유익한 거죠. 지식과 정보는 나에게. 재미있거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제가 신문사를 다니다 때려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재미있고 신문 물론 유익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재미있고 유익하긴 한 건데 빨리 접속해서 빨리빨리 승부를 하길 원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배달되는 종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그래서 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급자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엘리베이터를 나와서부터 하루 종일 광고에 노출이 돼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뭐 여기 미장원 광고, 교회 광고 뭐 막 붙어 있고 집 앞에는 헬스클럽 3개월 무료 뭐 떡집 개업 이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뭐 엘리베이터에도 광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광고, 하루 종일 나한테 이 광고라는 것들이 막 덤벼들어요. 하루 종일 버스, 택시, 지하철 타도 막 뭔가 뭐 영상이 어디 돌아가고 있다. 시청 앞에 무슨 건물 꼭대기에 엄청난 전광판이 돌아가고 다 광고잖아요. 뭔가 계속 하루 종일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내가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거나 유익하면 광고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본다고요. 그렇지만 재미도 없고 광고도 없으면 그냥 광고일 뿐이야. 걷어내기 바빠. 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급자들,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막 뺏으려고 하는 이 공급자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야 되느냐?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그래서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은 프로야구를 본다.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본다. 유익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음날 대화가 안 되니까. 드라마도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무슨 트로트 경연대회도 재밌으니까 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몸담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시니까 모든 사원이 마케팅, 나는 생산만, 서비스, 이거 안 돼요. 모든 사원이 마케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재미있는지 유익한지 상대에게 이걸 습관화드려야 돼요. 꼭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내 개인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야, 걔 빠지면 재미없어. 걔 좀 오라 그래봐. 내일 모임 때 걔 나오냐? 걔가 나와야지 재밌는데.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와서 툴툴거리기나 했었고 재미도 없고 불평불만만 하고 맨날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맨날 그런 애들은 안 부른다고. 한두 번 부르다가. 왜? 재밌지도 않고 나한테 득이 하나도 안 돼. 그렇죠? 예. 자, 홍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큰 카테고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라는 게 있고요. PR이라는 게 있고요. 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광고라는 말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광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는 돈을 주고 매체의 지면, 방송 시간 이런 거를 사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광고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비용이 동반되죠. 광고는 반드시 비용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방적인 설득 형태죠. 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딱 한마디로 광고는 나 좀 사주세요. Buy me. 이게 광고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제일 쉬운 거라서 먼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전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선전은 대개 광고를 선전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용어를 잘 구별을 못해서. 근데 학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전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또는 이념적인 거.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거예요. 선전기관이나 선전자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하는 게 광고예요? 물건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또는 신념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우리 어렸을 때, 김일성을 때려잡다, 반공, 이런 거. 정치적인 거, 신념적인 거, 이데올로기적인 거. 이런 걸 우리는 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지하철에서 피켓팅 하는 사람들. 그건 광고가 아니라 선전이에요. 선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신념,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우리는 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광고하고 선전 구별하실 수 있죠, 이제. 이제 앞으로는 야, 선전한다. 텔레비전 좀 돌려봐. 딴 거, 야, 선전하는 동안 딴 거 보자. 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뭐 한다? 광고한다. 광고하고 선전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PR이에요. PR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PR은 Public Relation이라 해가지고 여긴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 환경으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하느님의 나라로 가자. Follow me. 이게 선전이에요. 그럼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Love me예요. 이미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 좀 아껴줘. 우리 회사 좀 아껴줘. 이걸 과거에는 광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기업은 물건도 팔지만 뭘 팔아요? 기업의 이미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미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일요일날 아침 9시 되면 또 하는 음악과 함께 장학 퀴즈라는 프로가 나와요. 9시에. 그래서 장학 퀴즈를 하는데 그 선경이었어. 그때 당시는 SK가 아니고 선경이라는 회사에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방송하는 비용을. 그리고 주장원, 월장원, 기장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너먼트를 올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학자금을 대주고 그런 이제 사회공헌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전국에 막 수재들이 모여서 경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차인태라는 아나운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제 기억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난 그때 처음 봤는데 다른 광고는 15초에서 20초 사이 제품을 홍보해요. 닭표 간장 어린이 감기야 코코 싫어 이런 거 권투하는 거 막 광고하고 그랬는데 유독 장학 퀴즈 광고는 한 4, 5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경이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 선경이 뭘 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장학 퀴즈 끝나고 나면 엘리트 학생복을 팔긴 팔아요. 교복 원단. 엘리트 학생복. 선경에서 만드는. 근데 그거 외에 그 장학 퀴즈 본 방송을 할 때는 다른 거는 15초, 20초인데 한 1, 2분 해. 근데 아무런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없어. 그리고는 막 애들이 들판을 막 이렇게 뛰어가고 게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축하다 나중에 선경하고 끝내. 대표님 기억하시죠? 나는 어렸을 때 저게 뭐지? 했는데 야 그게 그때 70년대 80년대로서는 대단히 쇼킹했던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야. 이미지 광고를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고 그 차인태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거하고 막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장학 퀴즈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우리 회사 제품 뭘 팔아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선경이라는 회사를 좀 이뻐해 주세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이게 돈 주고 광고를 하는 거지만 얘보다는 있잖아요. 얘가 한 수 위인 거예요.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성 제품, LG 제품을 좋아하는 게 제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삼성과 LG 제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러브미를
그냥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광고 형태보다는 매스미디어의 제보 등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그 다음에 좋은 입소문을 내거나 사회공헌 활동, 메세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 회사도 이런 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텀블러도 만들어서 뭐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걸 팔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좀 이쁘게 봐줘. 우리 러브미 나 좀 사랑해줘. 우리 이런 좋은 회사야. 라고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체의 방침이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직접적으로 팔기보다는 내 이미지를 먼저 파는 거. 근데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참 이게 먹히는데 중소기업은 이름 알리기조차도 어려우니까 이게 쉽게는 못해요. 그러나 기업이 그 지역사회에 뭐 연탄봉사도 하고 김장봉사도 하고 그런 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광고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PR하는 거라고. 나를 알리는 거지. 우리의 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우리의 지향점이 천박하지 않고 우리 순결하다. 우리 돈만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보다 따뜻한 회사고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가려고 하는 회사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PR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고는 buy me, 나 좀 사주세요. 선전은 follow me, 우리 같이 갑시다. 나 좀 따라오세요. PR은 love me,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인들에게 그래서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 PR을 잘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요. 기업의 이미지가. 그래서 언론하고도 좀 프렌들리하게 지내고 언론에도 수시로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메세나 활동 같은 걸 자꾸 노출시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저도 어렸을 때 선경 하면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너 저 회사 갔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준 거죠. 나중에 들었는데 그 선경에서 SK에서 중국에서 장학퀴즈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 20년 후에 똑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경연을 붙이고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걸 해가지고 SK가 중국에서 이미지를 무지하게 끌어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죠. PR이죠. 예. 자, 누가 오르냐? 저는 스피커입니다. 화자예요. 그죠? 내가 이제 돈을 받고 강의를 하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지자랑만 하고 그냥 지자랑만 하고 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화자. 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바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죠? 대표님 맞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사람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관련도 없는 얘기를 떠들고 돈 내놔. 이건 도둑놈이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령 책을 한 권씩 읽는다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책을 사야 되는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 강사가 책 한 권의 내용을 압축해서 1시간 안에 재미있는 스토리로 텔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은 것과 같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면 그래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책 읽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듣는 건 뭐 이해하겠다. 그러면
강사가 책 한 권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이 스피커만 그렇게 하는 거냐?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꽤 여러 권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쓰잖아요? 안 팔려요. 정치인들이 쓰는 자서전, 그걸 누가 사? 사긴 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보이려고. 거기 가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뭐, 50권 사겠습니다. 100권 사겠습니다. 그거는 사주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잘 나눠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오지만, 야, 한번 읽어봐라. 던져는 주지만, 읽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 지가 쓰고 싶은 말을 썼거든. 아니, 왜 반응들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야지. 예. 그런데,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 코로나 때 코로나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 줄 알아요? 특히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책. 읽어보니까 내용도 없어. 근데 제목으로 요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파는 책. 그죠? 챗 GPT, AI, 이런 책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상대가 재미있거나 상대가 유익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대덕밸리, 그러니까 서울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연구개발 쪽은 그 대전 그 연구개발특구, 옛날에 대덕연구단지라고 했던데 거기에 많은 또 그 연구소도 있지만 벤처들도 많아요. 거기를 이제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이 성공한 제품을 개발한 사례가 많아요. 쇼킹해. 대단히 쇼킹해. 가령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동사무소 앞에 가면 뭐 이렇게 주민등록 뽑고 뭐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개발한 사람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더라고. 그게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한 10수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많아요. 만나보면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몰락하거나 병합되거나 아니면 기술을 대기업에 뺏겼어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엔지니어 출신들 오너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도 끝도 개발이야. 개발만 하면 그냥 세상이 나를 막 찾아와서 막 사주고 우리 제품을 인정해주고 그럴 걸로 아는 거야. 개발에 모든 포커싱을 맞추고 오로지 개발에 몰두한 거죠. 근데 개발을 정말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성공했는데 정작 성공하고 나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마케팅이거든요. 이걸 알아줘야 남들이 사지. 근데 그 마케팅 단계에 딱 이제 오니까 뭐예요? 이제 고갈되는 거지. 창업자금 받은 거 다 썼지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병합되거나 기술 뺏기고 뭐 대기업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워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발은 기가 막힌 거 했는데 이제 마케팅할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들 거 슬슬 찾아가서 저가에 다 기술 빼오는 거죠. 병합시켜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죠. 환상이 있었죠. 이게 홍보와 마케팅의 벽을 넘어선 기업만이 신화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이 엔지니어 출신들은 또 자기는 진짜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 고생 해가지고 정책자금 받으려고 그냥 그 정부 기관에 막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밤새면서 개발을 했는데, 아니 마케팅 전문가라고 홍보 전문가라고 데려왔더니 이것들은 뭐 맨날 사우나 가서 댕자 놀고 막 회사 돈 갔다가 막 일식집 가서 밥 먹고 접대한다고 막 되니까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니까 야 간도 때려쳐 하고 이별하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사실은 이 홍보와 마케팅 전문가들의, 물론 거기 쪽에 질이 나쁜 사람들도 내가 많이 있는 걸 아는데,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서 이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이제 개발에만 몰두하는 오너들은 그 개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데 홍보나 마케팅은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을 세상에게 주입, 우격다짐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막 꾸겨 넣으려고 그래도 안 해. 그 어린애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치면 잘해요. 근데 가르치면 안 해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그래서 주입하면 안 돼. 상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돼요. 상대는 나와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일과 유익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도 종묘회사니까 저는 사실 요새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TV를, 더구나 또 눈 뜨면, 과거에는 TV를 틀었는데 요새는 눈 뜨면 뭐를 해요? 핸드폰 보잖아.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과거에 5시, 4시 막 이때 그 눈 떠갖고 TV를 틀면 무슨 종묘회사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 씨앗, 농약, 이건 다 새벽에 해야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들,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이 3시 반이면 다 일어나서 TV 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약 광고, 씨앗, 종묘 광고는 다 새벽에 하는 거야. 그들은 그걸 재밌어 하고 유익하니까, 광고가. 그 농사 짓지도 않는 비즈니스맨들한테 그 농약 광고, 종묘 광고는 고통이죠. 왜?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보는 저녁 시간에는 절대 안 하죠. 오히려 새벽에 하면 비용은 훨씬 싼데 효과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종묘 광고는 다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저 종묘회사 다니는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 광고 꼭 봤냐? 본 사람 없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봤다고 해도 스치는 거야. 왜?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봤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스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소비자가 뭘 원할까요?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수도 없이 재미와 유익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거. 세상에요, 재밌는 일이 차고 넘쳐요. 누가 더 재밌냐고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문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접고 나온 건 신문보다 재밌는 게 점점 내가 보니까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거야. 지금 TV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럼 그 시장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로 다 옮겨간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드라마 하나 대폭발하면 막 시청률이 뭐 40%니 뭐니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10% 넘는 방송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초 대박을 터뜨리는 프로그램도 10% 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10수년 전에만 해도 지하철만 타면 뭐야? 전부 다 스포츠 신문 사봤잖아. 스포츠 신문. 그게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얘한테 다 뺏겼지. 시장을. 어디 갔어? 똘똘이.
핸드폰한테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재밌는 게 차고 넘쳐요. 아주 뭐 넘쳐. 그러니까 누가 더 재밌느냐의 싸움이에요. 광고 시장도 옮겨가요. 지금 신문에다가 광고 돈 내고 하면 그 효과 있어요? 누가 봐요? 신문을 안 보는데. 개인 독자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기업이나 관공서 입장에서는 그냥 불쌍해서 신문사 그냥 체면치레상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그냥 보는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그 부서장 그 응접하는 자리에 신문이 한 뭐 10가지든 20가지든 5가지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신문 헤드만 보이게 쭉 깔려져 있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 그걸 아무도 안 봐요. 저녁에 그대로 쏙 접어가지고 폐지함으로 가요.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제품을 팔아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니까. 그래서 종이신문은 안 보더라도 그게 뭐 온라인으로라도 배포가 되니까.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재밌는 게 차고 넘치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에게 재미있을지 아닐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재미도 없는데 돈 들여서 막 펌프질하듯이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팸이 되는 거죠. 짜증나 죽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회사를 싫어하게 되죠. 아, 얘네 또 보냈네.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만 퍼뜨리면 뭐해? 남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그런 거 말고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유익해야 돼. 정보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돼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성별, 지적 수준, 종사하는 분야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뭐에 관심인지가 나오잖아요. IT 쪽 막 그 첨단 산업 근무하는 젊은이한테 그 농약 공부 아무리 해도 관심이 없는 거거든. 자, 수용자를 의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뭐 문자 폭탄을, 여러분들 추석 전, 크리스마스 무렵, 뭐 설날 전후 정치인들한테 뭐 무지하게 날라오잖아요.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축하의 명절 잘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냈네. 고맙네. 그리고 그거 자세히 읽어보고, 답장도 써주고,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왜 그래요?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보내요? 그걸 알면서 불안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상대 후보는 보냈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보내면 이 사람은 명절날 다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안 보내네? 라고 욕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보내는 거야. 근데 내가 정치인들 앉혀놓고도 그런 교육도 해요. 보내지 말라고, 돈지랄이라고. 그거 안 보냈다고, 서운하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보내요. 불안하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한테 그 문자 폭탄 쏘는 거, 받는 사람은 공해. 쏘는 사람은 돈지랄. 왜?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 감동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대단히 고마운데? 하면서 감동해요? 안 하죠. 왜? 영혼이 없다고. 지금부터 영혼 얘기가 이제 살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막 이것저것 그 외 단체톡 보면 막 아침에 막 쓸데없는 거 막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옛날 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를 했고 자기는 막 엄청 감동해서 그런 걸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게 재밌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 이게 막 폭탄처럼 날라오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짜증나요. 오늘도 해피한 하루 되세요. 뭐 불금을 즐겁게 보내세요. 이렇게 뭐 하토장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들, 본인은 재밌다고 생각하고 보내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재밌다가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짓은 오히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내기 좋아하는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열어보기도 전에 보낸 사람 이름이 먼저 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거면 봐요, 안 봐요? 안 열지. 아, 이 새끼 또 보냈네. 아, 짜증나. 그러다가 진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단체톡인데. 그래서 요새 카톡에서 조용한 채팅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 나왔어요. 그거 조용한 채팅방에다 등록해 놓으면 절대 울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쌓여 있을 때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문자 폭탄, 뭐 이모티콘 막 보내고 화투장에다가 뭐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면 싫어해요. 정치인들이 뭐 문자 보내고 뭐 그 정당의 뭐 그 정체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막 이 문구 같은 거 보내도 썩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즐겁지 않은 홍보는 홍보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돈지랄이에요. 그죠? 영혼을 담아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대단히 강해가지고 남의 집에 그 빈손으로 잘 안 가요. 뭘 사가. 근데 목적지 근처에 가서 그냥은 못 들어가갖고 야 슈퍼 가서 저거 하나 사와. 그래서 이런 거 사가요. 슈퍼 가서 그냥은 못 가고 다 왔네. 뭐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뭐 병문안 간다. 이런 거 그냥 병원 앞에 가서 매점 가서 그냥 그 사람이 당뇨 환자인지 금식 환자인지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빈손으로 안 왔고 2만 원어치를 사왔어. 이 메시지만 주는 거죠. 근데 병원 냉장고가 이렇게 집 냉장고처럼 커요? 이만해. 거기 바카스 이거 한 박스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데인데 오는 놈마다 저걸 사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금식인데. 의사가 단 거 절대 먹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내 중심이야.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사고를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을 할 때 그냥 내 중심이야. 내 체면. 나 그냥 빈손으로 안 왔다. 나 2만 원 썼다. 요 표식만 남기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성심당 튀김 소보루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어디다? 성심당. 예? 파리바게뜨. 제일 파리바게뜨가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어요. 점포가 4개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발 성심당 대전점, 서울점 뭐 이렇게 좀 내달라고 롯데에서도 신세계에서도 백화점에 입점해달라고 수도 없이 찾아와서 했지만 안 가요. 성심당 빵을 먹으려면 대전으로 오세요. 근데도 젊은 사람들 대전 왔다가 성심당 안 가고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들렸어. 근데 난 대전 살잖아. 내가 오늘도 사실 몇 명인지 몰라서 아침에라 그냥 온 건데 요런 데 올 때 성심당 빵을 한 2만 원어치 사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놓고 저 심심할 때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건 반응이 달라. 그냥 빵이네 먹는 사람 없어. 어떻게 해요? 이게 성심당이네 하면서 사진 찍고 만져보고 성심당 그 껍데기 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나 성심당 빵 먹었다고 SNS에다 자랑하고 막 그래요. 내가 외지를 갈 때 주로 성심당 빵을 사가요. 물론 귀찮아요. 대전 시내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그 4개 점포가 항상 초만 원이야. 줄을 막 겁나게 오래 서야 돼.
외지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와요. 성심당 빵 좀 사보겠다고. 그러니까 귀찮아. 그렇지만 이걸 사다 주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겁나게 자랑하고요. 고마워하고요. 성심당이네.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좀 귀찮더라도 이걸 사가요. 왜? 나의 영혼이 담겨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대전 사람이라더니, 야, 저 귀한 성심당 빵을 사왔네. 되게 감동해요. 이거 집 앞에서 2만원짜리, 주스 사가는 거와 내가 가서 2만원어치 빵 사가는 거하고는 그 사람의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내가 저녁에 갈 때 한 8시쯤 계란을 한 판 사서 집에서 삶아 갔어요. 가지고 6명 이렇게 있는 아줌니들한테 한 서너 개씩 나눠드렸어. 소금 봉지에다 이렇게 싸서. 너무 맛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계란 한 판이래 봐야 7, 8천 원이에요. 집에서 아무것도 무슨 조리하는 것도 아니야. 물 넣고 삶으면 돼.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갖다 줬더니 왜 이걸 갖다 줬냐면 병원에 그 조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반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아침밥부터 하려면 5시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최대한 일찍 퇴근한다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5시면 밥 돌려요. 막 5시, 5시 반이면. 그래서 빨리빨리 걷어내고 퇴근하기 바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좀 천천히 먹고. 그런데 병원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찍 먹어야 돼. 그러니까 5시에 그 밥을 먹고 나면 한 8시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지. 근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서 뭐가 배고플러? 그리고 어른들은 단 거 싫어해.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나도 안 먹는데 비타오백 안 먹어요, 나. 그러니까 이걸 저녁에 내가 한 판 삶아 갖고 갔더니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 엄마 맨날 며칠을 아유 그 아들 참 자상하다고 고맙다고 어쩜 그렇게 계란을 잘 삶아왔냐고 칭찬을 하면서 맨날 며칠을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6명 같이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나는 8,000원어치를 삶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저녁에 배고프신 줄 알고 다른 병원에 병문안 갈 때 이게 이제 뽀대는 나잖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건 참 폼 안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산다. 근데 병원에 갈 때 내가 이걸 갖고 가서 그 있는 분들하고 하나씩 저녁에 여기 한 8, 9시 돼서 배고프면 하나씩 드셔 하고 줬더니 땡큐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즉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선물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한 거. 그만큼만 생각해 보면 상대가 필요한 거, 상대가 감동할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업을 할 때도 야 거기 개업해야 된다고 꽃 보내. 꽃 배달 서비스에다 휙 보내고. 그죠? 아이 야 거울 하나 갖고 와. 마트 가서 거울 하나 사와서 거울 하나 갖다. 내가 어느 개업집을 갔더니 조그만 분식집인데 화분이 한 20 몇 개가 오니까 주인이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여기다 다 보내냐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분식집인데 화분이 한 20 몇 개가 오니까 처리도 안 되고 좁은데 막 버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상대가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체면이 중요한 거야. 나 꽃 하나 보냈다, 승진했어? 난 보내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처치를 어떻게, 저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하거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올만한 사람한테 카톡 다 보냈어. 제발 화환이나 화분 보내지 마세요. 나 그거 처치 못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예? 대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네. 호텔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개업집에 갈 때
이런 걸 사가요. 땡큐. 나도 그래. 우리 사무실 오픈할 때, 이제,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온다라면, 야, 너 뭐 사올 거요? 사올 거면 A4지에 한 박스 사와. 이건 두루두루 쓰거든요.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이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달아줬어요. 땡큐지. 갔더니 사무실이라고 열었는데 선풍기가 없어. 그래서 선풍기 하나 사줬어요. 갔더니, 이게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다 줬어요. 제가 이거 예술가예요. 이 뒤에 사진 나올게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선물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요. 여기 제 이름이 써있죠?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무지무지 감동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만들어요. 제가 이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개업한다, 뭐 사무실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요. 회사 마크하고 그 글씨체 있으면 나한테 톡으로 한 장 사진 찍어서 보내.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개업식 날 만들어 가죠. 아니면 뭐 개업식 날 꼭 그날 전달해 줄 필요가 뭐 있어. 며칠 더 늦게 갖다 주면 누가 때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갖다 줘요. 폭풍 감동이에요. 폭풍 감동. 거울 하나 그냥 난 화환 10만원짜리 하나 보내. 이거하고는 좁은데. 그리고 저는 사전에 가봐요. 그래서 사이즈도 재보고 위치가 여기쯤이 좋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요. 이런 거 제가 다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춤출무인데 댄스 학원에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총동문회장이 됐어.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작품성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집에다가 이걸 어떻게 다 싸놔. 한 달이면 몇 개씩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이런 거. 때로는 팔기도 했어요. 누가 막 주문을 해서 팔러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 창고 임대료, 작업장, 그 다음에 나무값이 좀 비싸요. 나무 사는 값. 해서 돈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개인전도 했다니까요. 작가예요. 초대 작가.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해병대를 퇴소했어요. 8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해병대뿐만 아니라 요새는 육군이고 어디고 이런 걸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퇴소식 날 갖고 가요. 여기 혹시 이런 거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간판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퇴소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 거냐고. No. 영혼이 없어. 이 뭐야. 덕지 막 사진하고 막 뭐가 자랑스럽다느니 이렇게 해서 날짜하고 막 나와서 내가 no.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수료시장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폼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료하지가 않아. 자랑스럽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글자가 많고 막 지저분해. 그래서 나는 딱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병대 마크 넣고 대한민국 해병 1294기 김영유 이렇게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배너 틀에다가 맞는 사이즈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틀을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저걸 갖고 그 연병장에 한 1000여 명 있는데 저걸 번쩍 들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금방 찾아. 여기에도 나의 영혼이 담긴 거죠. 뭘 남을 따라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얘가 누구라는 기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자랑스럽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다
이게 폼이 좀 많이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걸 자꾸 쳐다보더라고. 왜? 지들이 봐도 이게 가독성이 훨씬 좋거든. 깔끔하거든. 끝까지 반응들을 안 하시네. 재미없어요? 대표님만 재밌어하는 것 같아. 우리 또래라 이제 공감 능력이 비슷한 것 같아. 하여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50명이면 50명 단톡방, 100명이면 100명 단톡방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수십 개, 수백 개 똑같은 문구를 쭉 써요. 그러면 그 상을 당한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는구나, 대단히 고맙구나 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왜? 영혼이 안 실려 있거든. 저기 영혼이 어딨어? 그냥 죽었네? 하면서 아버지가 죽었는지 엄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이 내일인지 모레인지도 몰라. 그냥 누가 죽었대야 그러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이렇게 써요. 다 영혼이 없다는 거야. 단체 카톡 아침 명절날 정치인들이 보내는 단체 카톡하고 똑같은 거죠. 영혼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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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써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나는 누가 이제 그 단체 카톡에 막 누가 죽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막 한 수백 개 올라오겠네. 짜증부터 나. 누가 뭐 아들이 뭐 했습니다, 뭐 결혼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무도 안 봐요. 특히 당사자도 안 봐. 당사자도 이 사람이 누구는 안 보냈네. 이 싸가지 없이 이거 괘씸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말 가지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낸다고 축하가 돼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거야. 나는 영혼이 없어. 엄마 돈 갖고 와. 그래 알았어. 이거지 뭐. 더 이상의 뭐가 있어. 단체 카톡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는 뭐예요? 돈 갖고 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봤어, 알았어.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쵸? 이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그럼 어떻게 했는데? 넌 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가 고인의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올리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붕어빵이네요. 표현도 똑같아. 그냥 표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각시하고 이렇게 올리면, 사모님 미인이시네요. 이거 다 결례되는 말. 그러니까 쓸 말이 그만큼 없고, 문장을,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되게. 2줄 이상 쓰는 걸 무서워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짧게 그냥 봤다는 것만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저는 뭔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최소한 뭐예요? 아유 내일처럼 기쁘네요. 참 부럽네요. 정도. 적어도 남들과 똑같은 문구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했다 그러면 아유 부모님을 여인 슬픔이 얼마나 클지 헤아려집니다. 장례를 마치는 날까지 행동을 삼가고 차분히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도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요 정도의 문구를 나는 보내요. 그러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있다가 이 정도의 문구가 오면 한번 읽어는 보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뭔가 메시지를 좀 주네. 내가 어머니를 잃었는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뭔가 좀 행동을 삼가고 차분히 아픔을 나누는 마음을 갖겠다네 라고 했을 때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감동을 해요. 감동까지 못하더라도 뭐를 해요? 기억을 해요. 기억을. 그러니까 인생이 영혼 없이 사는 것과 조금 귀찮아도 영혼을 담는 거.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편의점 가서 그냥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성심당까지 찾아가서 사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배가 고플까 목이 마를까를 생각해서 준비물을, 선물을 사가고 이러면 정말 감동한다니까요.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 형식적으로 사는 걸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상대가 재미있건 유익하건 이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입장이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듣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재밌을까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요. 뭐 붕어빵이 이런 거 안 쓰고 자녀가 부모보다 나으면 부모는 참 행복하겠네요. 뭐 미인이 세관이라 함께 익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좀 조금 신경을 써서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것도 많잖아요. 그냥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네요. 부럽습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라던데 제가 졌네요. 뭐 이 정도의 문구, 엄청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남들과 똑같은 영혼 없는 메시지를 날리지는 않는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요 정도만 신경 써서 주면 딴 사람들 문자 날린 건 다 잊어먹어도 내 문자 날린 건 정확하게 기억해요. 장례식장 가서도 아이고 밥표 받아서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 아주 많이 내든지 축구기금을, 아니면 결혼식장 맨 앞줄에 앉아서 그 신랑 아버지 찾아왔으면 신랑 아버지하고 계속 눈빛 교환을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진짜 제스처와 메시지를 주면 기억해요. 굉장히 고마워요. 아유 이렇게 하면서 뭐 악수하고 밥표 받아갖고 바로 신랑이 누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밥 먹기 바쁘고 오면, 내가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결혼식장을 갔다 오고 하지만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꾸벅 일하고 오지 말고 뭐예요? 장지까지 따라갔다 오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뭔가 남들과 다른 영혼을 담은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나를 고마워하고 나를 러브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노력으로 나에 대한 PR인 거죠. 상대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들 올라오면 막 쓸데없는 얘기를 20분 30분 하면은 애들이 픽픽 쓰러지고, 엄마 너 쓰러져, 내가 어깨 그럼 이제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교실로 들어가고, 몇 명이 쓰러져도 끄떡 안 해. 자기 할 말 다 해. 근데 그 말에는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 그냥 잔소리야. 이런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배사. 건배사도 딱 주면 그냥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남이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구구절절 아무도 안 들어요. 짜증만 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뭐예요? 굵고 짧게 재밌게. 영혼 없는 인사말. 막 행사장 가면 인사말, 아유 단체 문자 이런 거,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영혼 없는 말과 글의 폭탄, 기적,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형식적인 거. 유튜브 보면, 저도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녹화 떠가지고 편집 안 하고 생으로 올려요 그냥. 근데도 조회수 꽤 나와요. 저 매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되는데, 어떤 유튜버들 보면 이제 방송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 어설프게 막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뭐 이렇게는, 그건 그러니까 유튜브는 유튜브 맛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막, 진행자하고, 손님하고 막 어깨도 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재밌다고요. 그래서, 뻔한 얘기, 재미없고, 현학적인 글, 굉장히 잘난 척 하면서 어려운 말 쓰고, 이러는 거, 지나치게 형식적인 거죠. 남을 가리키려고 들고 하는 거.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넘쳐나요. 재미없는 전달자, 폭망이에요, 폭망. 말을 해도 사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라는 요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걸 간략하게 아주 에센셜하게 정리해서 짧게 얘기하는 이런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기가 좋아요. 그래야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러브해줘요. 그냥 막 잔소리하고 길게 늘어지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소모적인 거죠.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몇 시에 아직 시간 많이 있네요. 오늘 여기 컨디션이 여러모로 혹시 보조 마이크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유튜브 이런 거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잘 이용할 연령대시죠. 그리고 막 거의 생활화돼 있죠. 생활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할 때도 굉장히 전달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많이 올리는데 특히 선거 시즌 되면 정치인들이 올리는 거 재미따가리가 없는 아주 형식적인 얘기. 근데 정치 끝나면 또 선거 끝나면 싹 빠져나가지. 그런 거 말고 이 성공한 전달자들 유튜버도 그렇고 뭐 이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아주 기묘한 말을 쓸모 있는 말을 재미있게 유익한 말을 재미있는 문구로 짧게 임팩트가 강하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 사람들의 성공은 오로지 뭐야? 상대를 재미있게 해주든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 다 버리고 알맹이만 쇽쇽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훈련하면서 내가 형식적인 사람 말고 아주 말도 조리 있고 임팩트 있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뭐 누가 막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상급자이거나 권력자일 때는 그냥 들어주지만 친구나 누가 야 그래서 뭐요? 빨리빨리 요점만 말해. 할 말이 뭐요? 정확하게 요점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거 말고도 세상에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다른 재밌는 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러면서 영혼을 담아서. 영혼을 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 껍데기는 영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칼칼한 인문학이라는 이걸 지금 한 1년은 안 됐고요. 한 반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8, 9개월 됐나?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그냥 이렇게 강의 뜨는 거. 그냥 뭘 봐달라고도 안 하고 뭐하고 해서 올렸는데 800명 좀 넘었고요. 영상 170개 정도 올렸는데 뭐 이걸 올리려고도 안 하고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어느 날 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유튜브에서 연락이 온대요. 계약하자고. 1000명 플러스 지금까지 올린 영상의 그 누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는데 한 13,000~14,00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하나는 충족이 됐고 이거 그래서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은 여기서 눌러주면 제가 땡큐죠. 영혼이 있는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내 이름을 쳐봤어요, 한번. 그러면 이제 뭐 통합 검색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뜨잖아요. 이미지만 한번 띄워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거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이제 제가 쓴 책이에요. 5, 6, 7, 10개 중에 7개가 나더라고. 이런 거 몇 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부지런히 올렸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간결하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 자랑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간략하게, 간결하게 메시지를 담아서 임팩트 있게 글을 쓰고 말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수첩에다가 메모를 많이 해요.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고 라디오에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면 운전하다가 차 세우고 메모를 해요. 메모해 놓은 거 안 잊어버려요. 이거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면 메모를 해요.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제가 다산 선생님을 좀 존경하는데 다산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둔필승총이라고 읽어요. 만만치 않은 한자인데 둔은 둔하다는 뜻이에요. 날카롭지가 않고 둔탁하다, 무디다 그런 둔이에요. 필, 붓이죠. 둔필, 좀 무딘 붓. 날카로운 붓이 아니고 좀 오래 써서 무딘 붓. 둔한 붓. 둔한 붓이 이겨, 이겨, 뭘? 총명함. 머리가 아무리 좋은 놈도 메모하는 놈을 못 이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어른들도 그 다산 선생도 그렇고 이렇게 메모를 습관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말로 먹고 사는 사람, 뭐 강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메모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말 안 하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얘기만 골라서 전달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모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선생님도 지금 들으면서 메모하고 계시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이런 구조 속에 살 거예요. 이제 방은 3개인데 거실 하나 큰 거 있고. 그래서 거실 하나 방 셋의 구조에 아마 여기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는 이런 구조 속에 살 거라고 봐요. 사는 데가 이래. 그리고 내가 처음 가는 아파트도 들어가면 대충 여기가 화장실이고 저기 안방일 거라는 거 다 닫아놔도. 왜? 구조가 뻔하니까. 그죠? 그런 공간에서 살아. 학교를 가면, 대한민국 학교는 요새 짓는 학교는 굉장히 좀 건물 외형을 달리하던데 이렇게 쳐요. 일자로. 그래서 어디가 교장실인지 어디가 교무실인지 되게 알아요. 들어가면.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비슷해. 병원 보면 멀리 가서 봐도 병원이고 경찰서도 멀리서 봐도 딱 경찰서야. 생긴 것만 보면. 관공서도 들어가면 내부가 똑같아. 이게 프라자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1층에 커피숍 있고 빵집 있고 휴대폰 가게 있고 약국 있고 2층에 병원 있고 뭐 있고 뭐 미장원 있고 3층에 학원 태권도장 있고
아주 뻔한 공간에서 살아요, 도시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공간이. 아파트, 학교, 학원, 직장, 이게 너무나 그 틀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 사는 공간이 비슷하고 접하는 매체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사고력이 비슷해. 우리가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00가지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 각자의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접한 바로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획일적이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는 획일성이라고 봐요. 개성이 없어. 그냥 똑같이 상가공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가공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는 것을 요만큼도 잘못됐다,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병원 앞에 가서 델몬트 사갖고 들어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획일화돼 개성이 없나. 그러면 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 여행을 가야죠. 신나게 여행을 다니세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속에서 이런 상가 속에서 이 네모난 건물들 속에 살다가 대자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습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행은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새로운 환경을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뭐 서울보다 한참 밑으로 왔더니 훨씬 따뜻하네. 야, 서울 경기 쪽은 뭐 그 벼 베면 끝인데 여기는 또 보리를 심네.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동해에서 오징어가 잡히더니 이제 서해에서 잡히네. 이런 거 뭘 좀 생각하면서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많아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그 대자연을 보고 오고 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닌텐도 게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내가 아버지 따라와서 뭘 먹었냐는 기억하는데 경상도를 갔다 온 건지 전라도를 갔다 온 건지 기억을 못해. 어디 갔다 온지도 몰라. 그냥 먹으러 가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지. 내가 가면서 역사, 인문, 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 여기 충주인데 충주는 옛날에 충청도에 가명이 있던 곳이야. 가명은 오늘날의 관찰사, 도지사하고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충청남도도 구분이 없었고 충주에 관찰사가 모든 충청도를 다 관장했어.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여기 어디야? 탕금대에서 갓도 기요마사하고 붙었는데 대패를 했어. 그 이후에 충주가 이렇게 됐어. 뭐 이런 내가 역사적 내가 아는 걸 막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새겨 듣질 않아. 충주는 사과가 유명한데 왜 사과가 맛있냐면 고랭지고 듣질 않아. 그런 여행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실망하면 안 돼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유익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빠도 공부를 하는 거고, 누적되면 있잖아요. 변화해요. 교육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면 바뀌어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바뀌면, 얘기해주면 나중엔 듣고, 허다못해 듣지 않고, 새겨듣지 않고 하더라도 이미지는 남아요. 아, 우리 아버지, 이제 나중에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데리고 여행 다닐 때 그냥 안 다니셨어. 다니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걸 우리한테 다 설명해주고 그랬어. 난 듣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라고 기억하고, 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기억하는 거예요. 다 10개를 얘기해주면 하나라도 기억을 하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책 좀 몇 권 갖고 왔어요. 제가 책을 지금까지 한 14권을 썼는데, 무명 작가이기 때문에 책은 안 팔리고 별로 인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좀 나눠 드릴 건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건데, 재미는 있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책을 왜 써? 재미있든지 유익하든지 그래요. 내가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무명이다 보니까 광고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은 더 재밌는 유튜브로, 더 재밌는 넷플릭스로 내가 뺏겨서 그렇지 저 콘텐츠는 자신 있다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작가니까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스피치를 간단 명료하게 멋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글을 잘 쓰시려면 모방하는 게 최고 좋아요. 따라 쓰는 거예요. 여기 갖고 온 책 중에 여기 칼럼집은 없네. 소설책 2개 갖고 왔고요. 하나는 수필집이고요. 하나는 실용서인데 그 칼럼집이 있는데 내가 신문에 이렇게 지금도 쓰거든요. 칼럼 썼던 거. 그 칼럼은 보통 3,000자 정도 써요. 그걸 그대로 베껴 쓰는 거를 몇 번 하면 여러분들도 글쓰기 능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그 신문에 칼럼 있잖아요. 그 신문에 칼럼 쓰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 그 사람들의 글을 읽는데 만족하지 말고 따라서 베껴 써보세요. 몇 번만. 몇 번 베껴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 능력이 막 쭉쭉쭉 성장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배우고 싶다, 나도 글 잘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미친 척하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정말 내가 감동받은 칼럼, 공감되는 칼럼 있으면 그걸 몇 번 따라 써보세요. 그러다 나중에는 따라 쓰지 말고 외워 써보세요. 외워져요. 그리고 원본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고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정말 그냥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의 논리적인 글, 글의 전개 방향, 그 다음에 그 표현 이런 것들을 익히게 돼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데서 시작하듯이 글도 따라 쓰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해요.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배운다고 아이들은. 엄마가 무식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홈쇼핑만 보면서 애들한테 학원만 보낸다고 공부 잘하길 바라면 그건 생 양아치예요. 도둑이에요. 엄마는 1년 가야 책 한 번도 안 읽고 엄마는 맨날 드라마만 보고 홈쇼핑만 보면서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길 바라는 건 이건 아무리 영혼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자신있게.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혼자 좋아서 한단 말이야. 하는데 남 앞에 공개를 못해. 부끄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질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내가 변화해야 돼. 그게 성장이에요. 쓴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쥐뿔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대중이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전문가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이건 정말 천금 같은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고수를 모방하면 좋겠죠. 모방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모방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서 책과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책을 보면, 나도 책을 사서 읽기를 좋아하는데 10권 사서 읽으면 한 7, 8권은 에이 실망스러워, 짜증나. 이게 뭐냐면 그냥 책을 쓰고 싶고 그 책 제목하고 표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것만 가지고 홍보하는 데만 필요하고, 뭐 그거 가지고 자기 PR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콘텐츠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남의 거 막 베껴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책 한 권 분량 채워서 내기 바빠요.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담아서 혼과 성을 다해서 쓴 집필한 책은 읽으면 뭉클하고 뭐랄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양과 상식,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책 읽기 바쁜데 가끔 큰맘 먹고 하나 사서 제목만 보고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이 나한테 어떤 재미와 감동, 유익함을 주지 못했어. 그러면 실망하고 책을 안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읽다 보면, 영화도 그렇잖아요. 10번 보러 가서 10번 다 재밌진 않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 한 2-3편 보잖아요. 책도 그래요. 아주 영혼 없이 쓴 거 있어. 제목만 요상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혹해가지고 사게 만드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거에 속은 거 말고 진짜 좋은 책을 가끔가다 읽으면 굉장히 무거운 감동이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리고 신문은 한물 갔네 어쩌니 해도 그냥 일반 기사 쓴 거는 그 기자들이 그냥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인데 그 고수들이 쓰는 칼럼이나 사설이나. 근데 사설보다는 저는 칼럼을 권하는데, 기명으로 쓴 칼럼. 사설은 뭐예요? 사설은, 저도 사설을 쓰는데 사설은 감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사설, 회사가 쓰는 거야. 우리 회사의 논조를. 그래서 사설에다가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매체, 무슨 일본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사설이에요. 내 몸으로 쓰지만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논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이 더 공부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독서, 그 다음에 이런 강연 듣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연은 각자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누군가, 야, 나 책 읽을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힘드니까, 나 편하게 들을 테니까, 네가 와서 1시간 동안에, 재미있게, 그 책 한 권 읽은 분량의 메시지를 우리 여럿이 한꺼번에 듣게 해줘. 돈 줄게. 이게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도 강연을 많이 들어요. 고수들 거 많이 참고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강연 듣고 이렇게 읽고 이런 과정이, 세상은요 자판기에 음료수를 넣었으니까 꺼내 있는 거지, 넣지도 않고 꺼내 쓸 수 있어요? 그죠? 컴퓨터가 아무리 천재라고 그래도 누군가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블로그에다가 자꾸 업로드를 하니까 우리가 꺼내 쓰는 거지. 세상에 입력 없는 출력은 없어요. 아이들이 듣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말을 하나씩 가리키니까 그걸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터지는 거고, 읽다 보니까 써지는 거고, 넣어놨으니까 꺼내 쓰는 거고. 입력의 과정, 읽기, 듣기, 출력의 과정, 말하기, 글쓰기.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을 귀찮아하시면 출력이 안 돼요. 제가 썼던 책들이에요.
이거보다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문학 책을 좀 하나 묶어서 이제 인문학 기본서를 하나 써봤어요. 제목은 아저씨도 읽는 아줌마 인문학. 여기서 말하는 아줌마는 그 아줌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 대중.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인문학 책, 그런 뜻이죠. 음성고추 서산마늘은 제가 음성 사람이에요. 여기 오다 보면 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서산 사람. 그래서 이제 제목만 이렇게 쓰고 내 생활 주변의 얘기를 쓴 거고, 이게 칼럼집이에요. 내가 칼럼 썼던 게 한 60여 편 정도 이 책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칼럼 제목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전체 제목으로 낸 거죠. 왜냐면, 아니, 저도 이제 지방에서 나서 자라서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깜보는 일이 있어요. 서로 촌놈이라고 흉보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 사회자가 이렇게 해서, 그거 지방방송 끄세요. 내가 벌떡이라서. 승질내죠. 지방에 사는 놈이 지방방송 끄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서울 거만 너는 좋냐. 서울에 잘난 놈들 많은 건 내가 아는데, 그거 다 지방에서 올라간 놈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썼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홍보야 울지 마라가, 근데 이제 기업보다는 기관을 포커싱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영혼을 담아야 된다. 아무도 듣지 않고 관심 없어 하는 걸 너 혼자 잘났다고 계속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어봐야 아무도 관심 없다. 정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재밌는 거, 그 사람이 유익한 거,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을 써줘야 홍보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미치지 않는다. 제가 원래 좀 뭐에 미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적당히 맛만 보고 빠져나와. 골프도 칠 줄 알면 그냥 빠져나와. 당구도 배울 때 그랬고, 뭐에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산다. 왜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미쳐야 된다고. 불광불급이라.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나는 안 그래요. 미치면 피곤해. 그냥 맛만 보고 나와. 적당히.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라는, 여기 갖고 왔는데, 책 쓰기 이렇게 하는 거다. 당신이 책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쓰기 책 중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잘 쓴 책이에요. 이건 소설책이에요. 내가 단편인데 한 10편 썼어요. 이거 엊그저께 출간했어요. 제목이 조뚜예요. 뭐 제목이 저래. 저게 뭐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조뚜예요. 여기 갖고 왔어요. 누군가는 여기서 저걸 갖게 될 거예요. 제목을 저렇게 잡은 건 뭐냐면, 저게 뭐지? 그건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란 책 아니에요. 읽어보면 쿵 하는 감동이 올 거예요. 이 사람 봐. 이런 메시지를 주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것도 10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이에요. 요새 사람들 이게 한 권의 테마 하나인 그 장편 못 읽어요. 내가 알아. 숨 넘어가서 못 읽어. 거기다가 이야기를 10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이거예요. 좀 이따 한 번 드릴 거예요. 배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배우기도 하지만 대개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든 간에 특히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누군가에게 지도받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영혼을 잃은 삶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평생 일만 하고 돈만 모으는 것이다. 남하고 똑같이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돈에 미쳐 살잖아요. 아파트에 미쳐 살고 자녀 교육에 미쳐 살고. 그래서 역대 정권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 터져요. 여론 폭탄이 터지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그걸로 승패가 좌우돼요. 두 가지죠. 아파트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또 하나는 입시, 교육 정책. 그거 뇌관이에요, 뇌관. 그거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근데 그걸 못 건드린 이유는 대개의 사람들이 영혼 없이 지금 해오던 방식이 가장 공평하다. 이게 바꾸면 혼란스럽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는 아직 이제 대입 평균적으로 대입을 치를 정도 연령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시라는 거 있고 정시라는 거 있잖아요. 정시는 그냥 성적 순으로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그 방식대로 쪼르륵 가는 거고 수시는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별의별 전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훨씬 공정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열화, 리스트 1등부터 쫙 매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불공정하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 수시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박하는 게 훨씬 공정해요. 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냐고. 음대 가래들은 음악을 잘하는 애를 뽑고, 사회복지학과에 가래들은 복지에 관심이 많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뽑는 게 맞지. 국어, 영어, 수학 그거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변별력을 거기다 더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원 열심히 다닌 놈이 순서대로 학교를 가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은 굉장히 전근대적이에요. 굉장히 획일화돼 있고. 저는요, 아까 이게 이제 개인전 아니고 이거는 이런 데 가서 입상도 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걸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페이스북 첫 화면에요. 나는 부자 되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실제예요. 나 남 따라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 나 절대 남 따라해. 남들이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나 그런 문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렇게 쓰면 나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 따라 쓰면. 영혼을 버리고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니다. 난 그런 좀 알량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다음 달부터 안 나올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20년 다녔던 회사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책도 쓰고 이런 작품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해요. 유튜브에다 영상도 올려서 나 죽더라도 누구라도 좀 보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사랑과 영혼. 이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뭔지 알 텐데. 아세요? 고스트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과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 존기자 출신 강사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전도 유명한 기업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하여튼 이게 재미도 없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인데 그래도 다 오랜 시간 꾸준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시는데 또 직장생활 하시는데 개인 퍼스널 브랜딩도 그렇고 회사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노력들 남과 좀 다르려고 하는 영혼을 좀 심어서 그냥 무성의하게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영혼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러브미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잘 이제 조금씩만 변해 가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